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월요일 장세는 조금 조정 성격이었죠. 장 초반부터 이제 LG는 솔루션의 수급적인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라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추세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금 조정 성격을 만든 것 같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좀 조정폭을 크게 보이면서 오늘 미국장 휴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를 잃은 그런 양 같은 어떤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 추세는 몇 변함없고, 또 이제 오른 종목도 꽤나 많고, 또 이제 오후 들어서는 양봉 플러스 전환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추세는 영향 없는 그냥 건전한 조정 정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외된 업종이 꽤나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너무나 시장에 많이 풀려가지고 전체가 같이 들썩이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특정 업종 중심으로만 상승하고 소외된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소외된 업종 중에서 우리가 진주를 잘 선별하고 발견해서 결국 이제 소외됐다는 거는 대중으로부터 이제 관심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경쟁 강도가 낮잖아요. 거래량도 적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 역시 낮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해서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레드오션 말고 블루오션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오션, 펄이 어디에 있느냐, 진흙에 뒹굴고 있지만 펄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 펄이냐, 이거를 이제 찾는 게임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2% 조정받았습니다. 11조 거래대금이니까 적지는 않게 터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460 종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크게 약세였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 특히나 이제 LG 엔솔, 삼성, SK하이닉스 이 시총 2, 3위 종목이 좀 크게 좀 빠지면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좀 빠지면서 시총 상위주가 많이 빠진 셈이죠. 그래서 그 아랫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약세 기조의 흐름은 아니었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 이런 쪽은 오늘 현대로템 이런 것들 같이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은 되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오후에 플러스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역시나 이제 추세는 상승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스닥도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마감은. 그리고 거래대금 8.6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700종목으로 비등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 생각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마이너스 3,600억, 또 마이너스 2,000억의 이제 수급 구도를 보였고, 역시나 이제 조금 차익 매물, 특히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온 셈이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좀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만 1,800억의 외국인 순매도, 기관도 1,300억, 그래서 개인이 3,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2,000억의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였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돌아보면 코스닥으로 볼까요? 코스닥의 외국인의 순매도 보니까 2차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성의 어떤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800계약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최근에 고객 내수금이 좀 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증시대로 이제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융자잔고도 거기에 뒤따라서 19조 원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사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주식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잔고가 또 늘어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20조 4천억?
이 수준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4월 달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가. 근데 이제 아까 신용잔고는 그 아래쪽 있죠. 그래서 뭐 그만큼 좀 많이, 그 약간 좀 탐욕스런 수급이 조금 약간은 해소됐다, 일갈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너무나 많이 이제 막 그런 레버리지성 이제 막 흥분된 탐욕스러운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해소된 측면에서 지금은 벌어지고 있고, 그 탐욕스러운 수급이 여기 몰려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음봉으로 크게 한번 내리꽂았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뭐랄까, 군중의 심리라는 게 약간 심리적으로 좀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심리를 보이기 때문에 쫄아 있는 거죠. 또 이럴까봐.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 다음 상승할 때는 이제 탐욕스러운 자금이 붙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자금들이 매물로서 좀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싹 사면서 끌어올리면 그게 추세적인 어떤 상승과 전고점의 돌파 흐름을 좀 전개시키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어떤 증시 흐름이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2차전지 업종도 밑꼬리 그리면서 쭉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또 반도체 업종 지수도 5일선은 좀 지키려는 어떤 움직임, 밑꼬리 그리면서.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은 조금 반등해준 모습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업종 지수는 여전히 이제 좀 마이너스로 오늘 좀 보이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총 상위 이제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이제 그 셀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를 내진 못했고,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기업들도 플러스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케어젠이라든지 알테오젠, 오늘 바이오 쪽이 제가 볼 땐 지난주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권에 위치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한 9일 연속 음봉을 보이다가 오늘 양봉 전환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에이플리 바이오 같은 종목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도 지지력을 보이는 형태를 좀 보였죠. 사이토젠 같은 것도 지지력 보이는 어떤 형태를 보였고요. 좀 아쉬운 건 이제 보로노이가 상장한 지 사실 좀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4인방 굉장히 이제 주도주로 꼽아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사실 뭐 작년 말부터 계속 꼽아드린 대표 종목들인데, 보로노이가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450억 한다고 오늘 장 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최대 주주가 100% 청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악재로 인식되진 않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이걸 이제 잘 쓰고 또 이제 기업 가치에 이제 우상향되는 측면으로 이제 한다면 뭐 괜찮겠지만요. 어쨌든 그 450억은 적진 않은 규모입니다. 그만큼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내일 또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낼 텐데요. 유무상증자 동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 갖던 분들은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을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 어떤 판단과 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오랜 기간 분석했던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내일 약세 시 제가 볼 때는 추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반등권으로 다시 또 돌려세우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 본다. 시초가 부근이 이제 저가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또 유망한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뭐 좋은 어떤 자리까지 온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바이오 업종은 뭐 꾸준하게 커버를 드리고 있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업종으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서두르기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업종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업종은 그 바이오 업종 내에서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과 이제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금리가 그래도 상당 기간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 안 나오는 그런 신약주들에 대한 투심과 또 유입수급은 우리가 이제 과거 저금리 기조, 뭐 금리가 기준금리가 1%, 2% 안짝일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만큼의 이제 매력도가, 그때도 바이오가 막 그렇게 강세를 띄었으니까 이번에도 막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나타난다 라고 하기에는 금리 수준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실적이 같이 동반되면서 성장률까지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점을 높이면서 뭐 조정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저점을 높이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으로 이번에 61선 지지력을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리포트 하나 좀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셀트리온에서 다시 성장 국면으로, 그렇죠? 그렇죠. 다시 성장 국면으로 간다고 봅니다. 2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 이제 선두권인 셀트리온의 이제 성장은 다시 또 재가동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두 개의 이제 제품이 가장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유플라이마, 또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에 대한 출시로 내년 내후년에 대한 매출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죠. 이 두 제품은 특히나 유플라이마는 상대적으로 또 경쟁력 갖고 있고 다른 제품보다, 램시마 SC는 경쟁 제품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다소 우위에 있고 또 프리미엄을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휴미라에 이어서 스텔라라, 아일라 고용량,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로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합병을 할 걸로 예상된다는 측면도 결국은 수직 계열화된 효율적인 밸류 체인에 대한 완성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 요소로 될 거라 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그 다케다에서 인수한 제약 부분을 이제 합성의약품 그 제약 부분을 다시 또 매각을 해서 결국 이제 큰 M&A 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셀트리온 그룹의 또 이제 제2의 어떤 성장의 큰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그 M&A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합병, 그리고 M&A, 그리고 두 개의 이 핵심적인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셀트리온 그룹은 다시 또 성장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국면에 들어왔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2차 웨이브 성장 국면에서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에 있어 글로벌 탑 티어인 셀트리온은 25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5%, 32% 각각 성장할 전망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부여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첫 번째,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장려 정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휴미라 특허 만료를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세대 2차 웨이브 성장 국면으로 진입했고, 두 번째,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생산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이 펀더멘털이 레벨업 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그 몇 개의 업체로 이제 과점 체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가율 개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제품을 내도 이제 원가율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 인하에 그 주도력을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테슬라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가격이나 압력에서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셀트리온의 어떤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은 정제 수율 개선을 통한 티어 이제 임플루먼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이 TI가 개선된 트루시마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고, 허주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24년 허가를 목표로 TI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결국 이제
셀트리온의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흐름이 될 거고, 제3공장이 드디어 이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현재 밸리데이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제3공장은 중점적으로 다 품종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알리아스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합병이죠. 합병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합병은 뭐 선언한 부분이니까, 또 이번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그 경영권 이제 복귀로 결국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연초부터 공식화되고 있다. 성공적인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는 셀트리온 기업 가치의 프리미엄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다. 합병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합병은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튀오를 거고, 거기에 따른 주가의 어떤 민감도는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가장 가볍고 이제 탄력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그 전략상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24년 말경 합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한다. 이 유진투자증권 이제 의견입니다. 기업 실적 주가에 미칠 사안들을 감안할 때 어쨌든 유플라마 및 램시마 SC의 매출 고성장 추세가 확인된다면, 사실 주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기 전에 합병에 대한 발표가 돼야 됩니다. 합병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주주들이 합병 찬성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결국 이제 합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의 이제 미국 출격이 앞둔 시점에서는 합병에 대한 부분은 회사 측에서 빠르게 이제 진행하고 논의가 되고 발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는 합병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 여기 유준증권에서도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합병을 통한 수직 계열화가 단기적 비용 부담보다는 중장기적 기업 펀더멘털 강화 요인으로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 그래서 결국 합병 발표는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전략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빠뜨린 게 있네요. M&A도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M&A 발표 전에 합병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CDMO 시장이 연평균 25년까지 18%, 또 30년까지 연평균 14% 고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에피스 100% 지분 인수하면서 또 바이오시밀러의 2차 성장 국면에 이제 오롯이 또 이제 수익을 취하는 그런 기업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전략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CDMO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증설을 통한 어떤 성장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통상 2, 3년 전에 상업화 물량이 결정되는 산업 특성상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증설을 통한 이익 성장 추세는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진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KNX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고점도 돌파하고, 또 이제 데이터 트래픽 증가, 또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결국 AI 시대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그 서비스 확대, 결국은 고객사들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KINX에 대해서 뭐 계속 우호적인 어떤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실적의 성장 가지성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밸류가 높아지는 구간들을 찾는 그 어떤 길목의 포인트를 찾는 티핑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KINX 그 발음이 좀 어려운 기업인데 요 기업이 지금이 그런 티핑 포인트의 부분에 있다는 거죠. 매출과 이익 계속 성장했는데 주가는 사실 2년여간 이렇게 하락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당연히 수혜주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외가 돼 있었죠. 이렇게 좀 빠지면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상승 추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렸는데 명확하게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래서 수급의 포인트 또 기술적인 포인트가 이렇게 밀집된 부분에서 상승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차트 심리 이론 하에서 이제 이걸 분석하면 명확히 상승 강화형의 어떤 패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기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냥 막 감으로 이제 상승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펀더멘털도 그렇고 수급적인 차트적인 종합적으로 시대 성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서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종목들을 보는데요. 그런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제 타이밍적으로 적합한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측면입니다. KINX는 뭐 코로나 때부터 계속 커버를 해드리고 사실상 그때도 이제 고성장의 종목으로 이제 커버를 드렸었는데 최근엔 조정 구간을 보이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어떤 횡태가 패턴이 나오면서 집중적인 소개를 해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매우 이제 기준적인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냥 무슨 리포트가 나왔다고 갑자기 설명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이제 의견을 드릴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제 찾다가 이제 리포트나 기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뭐가 먼저고 뭐가 이제 후인지 부분에선 제 기준에 의거한 판단이 이제 먼저 우선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또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금리에 대한 정점에 대한 부분이 전개되면서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만 명확하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에서 또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가 턴하는 움직임들이 전개될 텐데요. 그 중에 또 한 섹터가 또 수소 섹터죠. 수소 섹터고 또 신규 상장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었던 이제 수소 탱크 이제 국내 유일 기업 일진 하이솔루스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만한 위치에 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와 수소 탱크의 동행 성장도 같이 한다. 결국 연료전지 산업의 성장은 수소탱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료전지에 활용될 연료의 저장은 당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연료전지 파워팩 및 파워트레인의 수소 공급 시스템 내 핵심이 수소탱크다. 이 수소탱크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수소탱크는 연료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수소의 시대에 있어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 수소탱크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를 가질 만한 위치가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은 좀 다져가는 어떤 흐름이고 장기 매물들만 좀 소화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좀 이제 늘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바닥권을 다지는 패턴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채면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구도 속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이제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뭐 그런 것들로만 점철되지 마시고 시장에 좀 능동적으로 종목들을 좀 분석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또 비중을 집중할 건 집중하고 하는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인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H현대인프라코라든지 HD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시세가 좋은 어떤 구도로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윤 대통령 순방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약간 좀 이거는 좀 베트남 수주 기대에 대한 부분이 불면서 상승했네요. 현대로템도 10%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거 뭐 무섭습니다. 방산주들 LH 넥스원 또 한국항공우주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어떤 패턴들. 한화 시스템도 드디어 이제 장기평을 뚫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UAM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한화 시스템이 이제 가장 독보적인 어떤 기업이라 볼 수 있고, LS 같은 경우도 이제 LNF와 합작사 설립으로 오늘 음봉 마감이지만 이제 플러스로 돌려세우는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구도였고,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오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G 디스플레이, CS 윈드 좀 묵직한 중구장대한 종목들인데요.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LG 넥스원, 그나마 이제 LG전자가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부분이 큰 종목이죠. 코스닥 넘어가서 에코프로가 이제 1위, 또 넥슨게임즈.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도 바닥권 탈출의 모습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디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 내에서 제가 탑픽으로 계속 꼽아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 볼 수 있고, 오늘은 뭐 ISC, 뭐 반도체, 뭐 제가 이건 주구장창 뭐 작년부터 탑픽,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꼽아들었던 종목이고, SPG 오늘 그 로봇주들은 좀 시세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SPG가 지금 대장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추세를 좀 이어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조정 성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동반한 성장을 내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탑픽권의 종목이다. 합병과 M&A 그리고 또 두 제품의 굉장히 내년부터 이어질 매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뭐 미국장 휴장이다 보니까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기 좀 어려웠던 장세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